없는 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가끔 옛날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간관계가 삭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정말이지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고 차가워지고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이란 대도시에 사는 분들 중에서 이웃과 소통하면서 사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가장 삭막한 인간관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판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다 보니 정치적 동지 간에도 속을 틀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정치판인 겁니다. 4월 1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사실 예정된 퇴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가 균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일어난 대변화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용진 홍보위원장을 연결합니다. 2부에서는 새누리당 중진 이인재 의원을 연결해서 지방선거 문제와 함께 당권 도전이 잘 되고 있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장애지문학교 명수학교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학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부에서 학부모 최은희 운영위원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인물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빌드리 고향을 인출했던 우리 시대의 감독 이장호 씨를 초대했습니다. 전직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했어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역시 그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 기초 2번 여야 맞대결 구도로 이런 제목도 있고요. 불공천 공약에 여야 헛바퀴 1년, 또 안철수 현실 벽에 굴복, 또 기호 2번 얻고 새정치 일타, 또 안철수 기호 2번에 졌다. 제목들이 재미있군요. 오늘은 한 가지로 다 통일입니다. 헤드라인. 예.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13개월째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5 주요 신문이 통일된 게 한 10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 이번에 새정치 이 문제가 또 헤드라인을 똑같이 장식하는군요. 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이종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이걸 테러를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굴복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미 지난번에 그 통합신당 창당하기로 할 때 예. 새정치는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네. 이 야권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는 예.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안철수 대표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로서는 정치계에 입문을 하고 너무 부딪히는 그 장면을 많이 보였고 그때마다 이런 후퇴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틀 전에 어느 신문은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까? 4번째 실수라고. 네. 예. 근데 바닥 찍고 나면 또 예. 올라오겠죠. 글쎄요.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시 크게 일어나기를 기대를 할 텐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 좋은 정치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담배 소송
이 결과가 주요 언론의 관심사였는데. 네. 사실 이 문제 1, 2심에서 이미 다 15년 동안 수차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담배 문제는 휘발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 1999년에 이제 36명의 흡연자가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생겼는데 KTNG가 담배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억 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죠. 이게 개인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국내 첫 소송이었는데 15년 만입니다. 대법원 2부가 어제 유족 이 상고심 2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제조사인 KTNG와 국가가 담배의 제조 판매 과정에서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네요. 예, 바로 그 두 개가 핵심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제, 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이 법률적인 건데 네.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는 사실 예가 전 세계에 없어요. 법정에서 그렇죠. 인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인정하잖아요. 그거죠. 홍보 책임을 물었죠. 아, 예, 이렇게 유해한 것이 명백한 담배를 왜 이 청소년들 이런 데서 홍보를 했느냐. 이래서 주에서 이제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엄청난 돈을 조정으로 받아냈죠. 네, 예. 어쨌든 우리도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 결과를 보면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흡연하고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 또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편평세포암의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우리가 이제 폐암과 흡연 사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네. 지난번 2심 재판부에서 나온 건데요. 이 편평세포암에 관련돼서는 이 통계학적으로 거의 흡연이 그렇죠. 암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뒤 후자 두 건에 대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어제 또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손해배상까지 받기에는 첩첩산중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의 불법 또는 이제 위법 행위가 인정이 돼야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재판부가 어제 이제 KTNG가 제조한 담배가 이전에 소비됐던 담배들에 비해서 특별히 위해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위해성과 관련해서 사회 인식을 넘어선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KTNG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기존에 나왔던 증거 말고 뭔가 더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가는 거 어려울 거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또 KTNG를 상대로 담배 수송을 준비하던 건강보험공단에 타격이 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층간 소음 문제 나왔죠.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 이 정도로 이 최저 기준을 제시했는데 네. 앞으로 각 열 아파트 사는 분들 또 이거 제대로 열심히 뛰어다닐 것 같아요. 기계를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 일부 측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야, 이 전체를 다 측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예. 개별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걸 대처해야 한다는 또 과제가 새로운 과제가 예, 된 그래서 것 말이에요. 같습니다. 또 예. 오랫동안 사는 아래 위층에 사는 분들끼리 또 다른 분쟁거리를 정부가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그러게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서 후퇴했습니다. 전날 연 퇴로대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공천 의견이 53.44%를 보인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야당이 내세운 공약 준수 대 공약 파기 프레임은 깨졌습니다.
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합당의 명분이자 새 정치의 상징처럼 해온 터라서 당장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에게 부는 후 폭풍이 컸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 대표직을 걸겠다라고 언급한 터라 정치력을 다시 시험받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박용진 홍보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합당 후에 더 바쁘시죠? 그렇게 되네요. 예. 어제도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 당 입장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리고 어수선한 터라, 아무래도 나가서 설명드리고 설명에 따른 이후 계획까지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목요일 여론조사 당원 투표, 이걸 해보니까 53.44% 그리고 46.56% 이 차이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여야 균형을 맞춰진 셈인데 솔직히 지도부 표정은 어둡지만 일선 현역 구청장들 화색이 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선에 있는 구청장들이 화색이 돈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역 구청장들이나 지방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다 무조건 공천을 받을 거다. 예.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예.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초공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기초공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예. 그거는 하게 되면 공천을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의 결단, 다시 말씀드려서 개혁공천 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공천을 받겠거니 그래서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섣부른 판단이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지도부로서는 참 곤혹스럽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나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면목 없고 그래서 어저께 두 대표도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당 내에서 예. 안팎에서 또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수선함을 좀 떨치고 당이 좀 하나가 돼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지도부 쪽에 있는 분들이 언론에 한 얘기로는 무공천이 관철될 것이다. 무공천 관철을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다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온 건데 문제는 이 바깥의 여론조사에서도 장담하던 것과는 달리 여론조사 두 개 중에 하나는 그 무공천이 옳다, 하나는 공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네. 당심은 공천 쪽이 아주 크게 나오고요. 그렇다면 지도부가 오판한 것 아닙니까? 오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예. 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주도하고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여기 전혀 개입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들 하죠. 설문 문항 자체가 예.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공천을 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당 지도부가 그 문안을 받아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불필요한 오해 또 불공정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을 낳기 마련이라서요. 예. 이미 맡겨버린 그 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진행하고 관리위원회는 엄정함과 객관성, 중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 목표가 공천을 다시 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거나 아니면 무공천 결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담은 게 아니라 예. 그야말로 내부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사하는 과정에 예.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혹은 불만이 있는 사람들로서도 이 과정에서 개입하거나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듣기 싫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무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이 당내에서도 이제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가 또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대표적인 분이 박병석 국회 부의장 같은 분입니다.
예, 양당 통합부터 이번 결정까지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 지도부 극소수가 결정하고 추인받는 형식을 취했지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이 100번, 1000번 나오더라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문제 말씀을 드렸고, 의총에서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지도부 원래 뭐 정치도 그렇죠. 그리고 일반 뭐 사회 단체들도 그런데 리더들이 일단 결단이라고 하는 형식이 당연히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그동안 내세우던 이제 거짓 정치 대 약속 정치 이 프레임이 깨져버렸습니다. 우선 이제 새 정치의 유일한 상징처럼 비치던 무공천이 철회됨으로써 이 새 정치란 구호가 오염됐다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될 터인데 새누리당이 어제 당장 그런 공격을 했어요. 더는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말아야 한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어제 결과 때문에 예. 내자로 얘기를 하면 유구무원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새누리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봐요. 예, 재미있군요. 네. 사자성어가요. 유구무원의 적반하장이다. 예, 뭐 이분들 약속 안 지키고 버티고 특히나 대통령께서는 이 약속을 했던 당사자로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의 태도로 사실상 먼저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들 우롱하는 일에 나섰는데, 근데 이렇게 이번 일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기상천외한 거죠. 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당내 분란이 이제 잠잠해지고 그 문자가 들어 그 일사불란하게 지방선거를 향해 가야 될 텐데 당장 조경태 최고위원 그리고 대구시장에 나선 김부겸 후보 이분들이 이제 무공천 폐지를 하니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설문 문항조차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특히 조경태 의원이 그렇습니다. 잘 통합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부겸 후보나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씀은 이번 결정과 결과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 이 결과가 가져오는 것에 대한, 논평 그리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전의 논란은 철회해야 된다, 회군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많아서 전혀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예. 기존의 결정과는. 근데 예. 이 말씀은, 이번 결정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시는 거지 다시 뒤집자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원들의 결정과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하시는 두 정치인이잖아요. 예. 대구에서 도전하고 계시는 김부겸 후보나 또 우리 부산에서 삼선 의원을 하고 계신 조경태 최고위원이나 다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인 만큼 이번 기초공천 무공천 결정이 아마도 지역부도 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깰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아쉽겠죠. 잘 힘 모아서 가겠습니다. 예.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재검토를 위한 여론조사 등을 결정한 뒤에 정치 생명 걸겠다, 대표직을 걸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지방선거를 그대로 이 대표로서 지휘한다는 게 또 한 번 약속을 어기게 되는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일에 의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만일에 돼버리면 정말 무책임한 정치가 되는 거다. 예. 지방선거 이제 50며칠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밝히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 기자의 전언입니다.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후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이번 선거 참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치르겠다. 여러분도 힘을 모아달라.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모두 흘리겠다. 이런 말씀들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선봉장이 되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이제 같이 발표하신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파부침주라고 하는 예. 단어를 쓰셨어요. 배가 깨지고 예. 이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항우라고 하는 이제 장수가 진나라를 이제 치러 나가는데 5천 명밖에 없었지만 강을 건넌 뒤에 소출 깨고 건너온 배를 가라앉히고 예. 또 솥단지를 깨트려서 그냥 식량을 간단하게 등에 지고 나가는 그런 결연한 자세인데요. 두 분 다 같은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게 정말로 책임지는 자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선대위를 구성해야 될 텐데 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무지개 선대위 그러니까 두 공동대표에다가 문재인,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그리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죠. 이렇게 해서 무지개 선대위를 만드는 겁니까? 전부 다 참여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 아침 9시에 첫 번째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 대표 두 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5분의 선대위원장이 참여를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초단체장, 기초위원 세출한 공천 룰은 다 만들었습니까? 이게 공천 룰은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거나 검토했었던 방안은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확정하진 않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공천 룰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빠른 속도로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에서 5대5로 통합한 그 직신대로 이번 공천에서도 그게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까? 5대5는 존중의 정신이지 지분에 대한 수적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거를 반반 나눠서 한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고요.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강 최적의 후보를 정하는 것이 모든 선거에서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공천을 느슨하게 하거나 예. 뻔한 공천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진 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됐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좌 부근이고요.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2km 구간 차량 밀리고 이후로도 신월 부근에서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국회대로의 경우는 오늘 그나마 소통 상황이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여의도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서 잠시 서행이고 인천 쪽으로도 역시 신월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옥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이고요.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 부근에서만 잠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밖에 진흥로의 사고 소식인데요. 서부경찰서에서 역촌 오거리 쪽입니다. 3차로에서 화물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올해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해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올 경제성장률 목표인 7.5% 성장에 구애받지 않고 무리한 성장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리커창 중국 총리는 10일 올 경제는 경제 성장 목표치인 국내 총생산, 즉 GDP 7.5%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전인대 정부 보고에서 제시된 7.5%의 성장 목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절제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리 총리는 이날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에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리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 무리한 성장을 추진하기보다 구조조정에 더 힘을 싣는 것으로 그렇게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이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수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최대 걸림돌이 인도양 바다의 쓰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도양 해양 쓰레기가 기체 수색을 방해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하면서요. 네, 실종 35일째를 맞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가 인도양 바다를 뒤덮은 쓰레기 덤이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현재 수색 범위가 이른바 인도양 쓰레기 지대의 맨 오른쪽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해양에서는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순환하는 해류하고요. 또 거센 바람 때문에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일종의 쓰레기 집화장이 형성되는데요. 인도양 쓰레기지대 역시 인근 벵갈만 주민들이 버린 해양 쓰레기, 생활 쓰레기부터 허리케인이나 쓰나미가 멀리서부터 몰고 온 쓰레기까지 수많은 오염 물질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까지 국제수색팀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포착했다가 건져 올린 물건들은 대부분 어업도구 같은 부유하는 쓰레기로 판명이 되었는데요. 실종 5주차에도 이 때문인지 잔해 수색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이번 지방선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명분으로 통합한 야당이 새 정치의 상징처럼 내세우며 여당을 압박하던 무공천 방침을 철회한 겁니다. 여당은 새 정치가 종식됐다면서 야당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덕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기초선거에서 절대 유리한 입장은 사라졌지만 어떻든 공약을 파기했다는 부담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제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 등 정책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중진 이인재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아직도 예.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수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이 철회가 됐습니다. 예. 이 무공천을 여론조사 등으로 재결정한다고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공천으로 이미 가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라는 게 현실인데 이 지금 공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민주당 이제 지방선거 나오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원들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압력이라든지 또 정당 정치의 연장 아닙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 그 공약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 여야 모두 다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폐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헌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게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천으로 다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안철수 공동대표의 새정치가 종식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왔는데. 예. 이 사실 야당은 여당이 공약을 먼저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새 정치는 사실 그 내용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잡히는 게 없었고요. 특히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 공천제라는 제도는 살아있지만 당이 스스로 공천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내세웠는데요. 그것이 새 정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무공천 이걸 이제 합당 명분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저는 큰 이제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잘못을 고친 것이지 그것이 새 정치였는데 그걸 포기했다면 물론 새 정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무공천이라는 게 새 정치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당에서 사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선거가 지금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그 합당 명분으로 잘못된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큰 혼란을 일으킨 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그 야당 당원들하고 국민들한테 잘못을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당에 대해서 뭘 요구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제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공천을 지키지 못하고 기초공천 폐지를 지키지 못하고 철회를 할 데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계속 있어왔고 또 이재호 의원 또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당과 후보는 한 덩어리 아닙니까? 당과 후보가
이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공천제도 자체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는데요. 이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계특위에서 여야가 마주 앉아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헌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 그 공천제도 폐지 약속이 좀 경솔했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당이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한테 사죄를 드렸는데요. 그 속에 대통령의 사과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일단 이제 요 당과 국회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국정 전반을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천 폐지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참여를 사실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사과로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두고 또 안철수 공동대표는 충정이냐 월권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러면 충정으로 봐야 됩니까? 월권은 알 테고요. 아니 충정 월권 이걸 떠나서 당을 대표해서 그 당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걸 뭐 자꾸 그러니까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은 정치적인 부담을 다 새누리당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 전략을 계속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기들 합당 명분으로 이걸 내세우고 일도 고집하는 척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자기들 의총에서 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 당 대표를 걸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가 막상 어제 무공천 폐지가 결정된 뒤에는 그 한 방울이 땀까지 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어제 기자회견을 좀 봤는데요.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는데 솔직하게 이 경위를 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한테 뭐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이렇게 간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자꾸 누구를 원망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새누리당이나 또 대통령 원망을 하고 마치 자기들 주장이 정당한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천을 하고 특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상향식 공천을 해가지고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 정상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이제 힘들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들 주장이 옳은데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이나 뭐 이쪽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모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이제 같은 조건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광역단체장 승부 새누리당이 이길 것으로 보십니까? 질 것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지금 뭐 아주 박빙으로 다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나요? 뭐 영호남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부권하고 수도권은 아마 5% 안팎에서 승부가 다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최선의 인물 또 최선의 정책을 내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신에 상향식 공천을 그때 이 새정치 모델로 주장을 했는데 이 솔직히 말해서 상향식이라고 얘기들은 하지만은 기초선거 후보들 공천하고 할 때 얼마나 민심이 또 일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겠습니까? 결국은 당직자들 의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영향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50%는 이제 당원들로 구성된 1000명 안팎의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고요. 50%는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 여론조사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이 대체로 반영이 돼서 인물이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선의 그 이제 상향식 공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만 지금 사실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미국식 그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나도 최선의
지금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예, 이번에 여성 후보자로 그 결정하는 이 이른바 그 여성 특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지역 선정, 뭐 서울 종로구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걸 그 선정하는 기준이 없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 어제 저희들과 인터뷰한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그 점은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당의 그 민주적 절차를 의심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예비 경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뭐 여성을 우선 배려하는 이런 제도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특별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직접 공천관리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유력한 여성 후보가 있는 곳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여성 우선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주는 이런 제도인데 저는 거기에 나오시려고 하는 남성 후보들한테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고 하는 큰 명분에 부합하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 끝나면 곧 당권 경쟁이 벌어질 텐데 선거 준비 잘 돼 가십니까? 예, 지금은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제가 이제 당의 어떤 변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출마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5월 달에 결정하는 원내대표는 이완구 의원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같은 충청권인 우리 이인재 의원님이 당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원내대표는 의원들끼리 1년간 원내 정책을 주도할 사람 대표를 뽑는 것이고요. 당대표는 이제 당의 큰 변화를 이끄는 이게 광범위한 대의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는 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정책 대결을 펼치게 되면 가장 큰 정책은 지금 아직까지 타입을 보지 못한 기초임금 문제입니다. 근데 우선 7월달 당장 지급해야 될 텐데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지체가 되면 결국 여당 후보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이 원래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 정쟁 요인도 없는 기초연금법 이걸 가지고 다른 것과 연계시키고 또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자꾸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국회 선진화법이 큰 문제입니다. 결국 저는 야당이 이렇게 자꾸 무리하게 나오면은 야당한테 그 부메랑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7월에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이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디. 여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4명 수수료면 얼마가 더 이익인데요.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6개월 내 이용 고객 중 76%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사로 참 좋은 여행을 뽑아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참 좋은 여행.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일이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예,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